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제로금리라는 말 평생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실질적인 제로금리 시대 혹은 실질적 마이너스 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달라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흐름 또 부의 흐름 자체가 바뀐다고 해요. 그걸 생각하고 금리를 내린 걸 텐데요. 자, 부동산 시장에는 이 제로금리 시대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디 일본이나 뭐 이런 데서 제로금리라는 거를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제로금리가 됐네요. 네. 예금 금리라고 치면은 1% 정도인데요. 자, 이 1%가 어떤 의미인가? 1,000만 원을 1년 동안 예금을 하면 이자가 1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은행에 돈을 넣어 놓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대출 금리도 2% 정도라고 합니다. 은행권의 경우 말이죠. 크게 봐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우선 줄까요? 지금 현재 0.75%의 기준금리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저금리입니다. 거의 뭐 이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다른 부동산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이자만큼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은 올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쉽게 말하면 좀 자신감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금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출 규제만 없다라고 하면은 대출을 받아서 뭐 어떤 부동산 뭐 개발 사업을 하던 재테크를 하던 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연관돼서 수요를 그만큼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단순하게만 본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75%까지 낮추는 이유의 그 출발점은 일단 당연히 경기가 너무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걸 텐데요. 그래서 시중에 자금을 많이 풀겠다는 의미일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자금이 많이 풀리는 것 그 영향이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우선 당장 느껴지는 거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건데요. 네. 이렇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한번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해볼까라고 하면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대출 금리를 낮췄다라고 하는 것들은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경기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로 봤을 때는 내 소득도 결국은 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쓸 수 있는 유용한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집을 살까? 일단은 망설이신 분이 무척 많으시죠. 또 하나는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리 대출 이자를 낮춘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준비는 되어져 있지만 얼마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상당히 민감할 것이다. 따라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무척 많을 거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금리인 상태이긴 하지만 경기 위축과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섣불리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큰 좀 여유로운 마음 가지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집을 사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우리 주식하신 분들의 격언처럼 무릎 정도에서 사서 바닥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대비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들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많이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요 한 2달 동안 외국인들이 10조 원 정도를 팔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17조 원을 샀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증권시장에 어느 밑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여기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는 우리나라의 실수요자들이 과연 이 주식시장처럼 이 부동산 시장도 바닥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내 집 마련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특히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와 저성장이라고 하는 것들로 봤을 때 앞으로의 주택 시장이 모두가 올라간다, 모두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양극화를 넘어서 삼극화로 갈 가능성이 있다. 즉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만이 우량 상품으로서 올라가고 나머지 8개 중에서는 그대로 있거나 폭락하는 것도 나온다. 따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와 같은 시장에 봤을 때는 주식을 사셨을 때 우량 주식을 사고 싶은 것을 산 것처럼 내 집 마련도 10개 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2개에 대한 것들은 우량 주식을 사는 것만큼이나 조금 용기를 가지시고 이때가 바로 내 집 마련의 기회다라고 삼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좋을 때 정말 사고 싶은 저 언덕 위에 대단지에 이를테면 브랜드도 아주 좋고 네. 교통 좋은 그런 집 비싸서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인데 그러려면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 결국 은행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은행은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네. 거죠. 그것도 아주 저금리에. 이렇다 그러면은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구매 찬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0개 중에 2개 정도는 다른 선진국의 예를 봤어도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인구구조 변화나 저성장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지만 정말 좋은 부동산에 대한 것들은 가치 변화가 별로 없었다라고 봤을 때 내 생애에 한 번쯤 내 집을 가지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무주택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약간 남들이 부동산 시장을 외면하거나 또는 가격이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좋은 그리고 가치 상승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집을 찾으셔서 국한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20%를 발굴해내는 게 결국은 평소에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처음 말씀드렸죠. 부자 되는 법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영어 잘하고 싶으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하듯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바로 20%의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게 지금 중요하네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물건에 대한 것들이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좋은 물건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좋고 나쁨이 분명히 판단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동산의 경우는 입지라고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부산만을 보더라도 이미 우량 부동산 그리고 가격이 올라갈 만한 부동산에 대한 입지는 현재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시 여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량 부동산이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 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소비를 할 수 있는 지역이냐.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의 부동산, 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 10개 중에 2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금리 시대에 그냥 이게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리가 내려간 적용받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즉, 이 똑같은 환경에 우린 놓여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은 미리 준비를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련을 해본 시간인데요.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엔 저희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